오늘 의료 민영화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만 한번 일단 공유를 한 다음에 의료 민영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원 의원 경영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병원이 수익을 올리려면 진찰한 뒤에 약을 팔면은 돈이 좀 남는데 예. 약은 못 팔게 의약 분업이 돼 있죠. 그렇죠. 진찰비, 치료비, 수가를 올리면 되지만 이건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한 75%입니다. 원가 보존율이. 그러니까 1,000원 들여서 치료하고 진료하면 750원 정도 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의사협회 회장 나왔을 때 이 얘기했어요. 아니 원가에 750원, 원가에 75%가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병실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병원은 어떻게든 돈을 남긴다면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에서 수익을 이제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비급여 치료나 검사를 하면은 병원이 바가지 씌우는 것처럼 불신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쉽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급여 치료 부문이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로 자꾸 의사들이 바꾸는 겁니다. 예. 외과, 내과로는 잘 안 오려고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정부는 또 고민이 있어요. 의료수가를 당장 올리면 좋겠지만 반발이 클 수가 있으니까 차차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부대 사업 허가를 내줄 테니까 부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라. 바로 여긴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의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의료기기 구매,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 병실에서 묵고 가라고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의약품, 화장품, 뭐 건강식품, 의료기기 개발 등 이런 부대 사업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해서 거기서 좀 보전을 해라. 그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병원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뭐 굉장히 많이 풀어서 민영화로 가는 거예요. 병원을 차린다는 게 아니라 병원의 자회사에 뛰어들어서 그렇죠.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같이 거가 사업을 되는 하는 거죠. 이런 거. 그 결국 의료 수가를 속 시원히 인상 못 해주는 이유는 이게 국민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장관 이야기는 의료수가 좀 올려줄게. 좀만 더 참고 협조 좀 해줘라고 하는 거지만 의료수가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까? 그거는 보험이 안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 중에 조금 떼서 급여 항목으로 바꿔서 국민 부담을 조금은 줄여주면서 올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가를 올리면 문제는 또 생깁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커지고 그렇겠죠. 정부는 이 적자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들에게 수가로는 돌봐주기가 좀 어려우니 우선 대기업들 투자 받아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물건 팔아서 보존해 보라는 거죠. 대기업 그러니까 투자 받아라. 정부의 목표는 병원 수익은 개선해주고 싶어요. 예. 의료 산업도 발전해주고 싶어요. 예. 그에 따라서 경기 부양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행복주택하고 KTX하고 구조가 같은 겁니다. 행복주택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싫다고 하고 서민들이 들어가 살기엔 좀 비싸지만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전체적으로 주택값을 좀 낮추고 가계부채 폭발을 막아내면서 내수를 진작하려는 거죠. KTX는 정책 부담 그리고 수익성이 나빠서 공기업이 자꾸 부실해지니까 예. 알짜배기 노선을 자회사로 만들어서 수익을 올려서 그걸 메우라는 구조상으로 다 같은 비슷하네. 이야기가 다 흘러가는 일맥상통하네요. 거죠. 다. 이제 문제는 정말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민영화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일단 믿고 해보시고 민영화 낌새가 보이면 그때 막아라. 그때 이야기를 확실히 하십시오. 예. 뭐 머리띠를 매시든지 농성을 하시든지. 그렇죠. 자, 민영화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마는 민영화 조짐이 보이면 그때 얘기하시죠. 예, 민영화 조짐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 왜 꼭 민영화로 가야 되는 건가? 안 가도 되는데 이러는 걸까? 그 문제는 다음에 기회를 한번 제가 잡겠습니다. 예, 참 복잡한 문제라서. 다만 이 문제는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보건의료라고 하는 게 기업과 자본의 투자 대상이 돼도 좋은 것일까? 그렇죠. 고용 창출 경기부양 수단으로 자꾸 이렇게 적극 이용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걸까? 바로 저도 그게 우려가 되는 이 고민을 건데 하시면서 일단 투자자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최대로 이익을 뽑아내는 게 목적일 텐데 그렇죠. 이익 자체가 과연 목표니까. 그렇게 뛰어들어도 되는 건가? 뛰어들게 해도 되는 건가? 정말 서비스만 좋아지고 돈은 안 오르는 건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알겠습니다. 맨날 며칠 걸릴 문제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잡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수첩으로 넘어가 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는 정말 그 의료계가 뜨거웠어요.
그렇죠. 의사분들이 드디어 총파업을 이제 결의를 하고 3월 3일로 잡혀 있나요? 일단 그 전까지는 협상을 좀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화를 해보고 안 되면 파업까지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은 건데 오늘 기자수첩 그 얘기 가지고 오셨다고요. 지난 시간에 다 못한 것도 있고요. 문제는 역시 국민 여론입니다.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국민 여론이 정말 따갑거나 아프면 접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야 이거 의료 민영화 안 되겠다. 의사들의 입장이 타당한 것 같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이제 높아질 거고 그럼 정부가 이제 밀리게 될 거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의료 민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냐부터 분명히 한 다음에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도대체 뭡니까 의료 민영화? 사실 이거부터 궁금해요. 의료 민영화라는 공식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의료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성격이 워낙 강한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줄이고 대신 시장에 그 역할과 책임을 많이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막연하게. 의료시장에서 투자와 또 영리 추구, 이익 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게 활발해지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해 나가는 것도 역시 민영화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커다란 민영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라는 개념에는 의료 상업화, 의료의 사유화, 의료의 시장화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일 좋은 말로 하는 게 이제 의료 민영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말이에요. 병원을 뭐 국가에서 다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경영해서 환자 진료하고 돈을 버는 건데 이거하고 의료 민영화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이제 건가요? 거기서 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세운 병원은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병원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병원 같은 거 한번 예로 들어보죠. 삼성이라는 개인 그렇죠. 회사가 세운 병원인데 이 병원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영리는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삼성이 비영리법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세우면 되지만 삼성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삼성병원에서 나온 돈은 삼성으로 흘러갈 수는 없는. 그렇죠. 병원 사업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이 비영리법인의 병원도 돈을 벌고 더 벌려고 애를 쓰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 번 돈은 병원 밖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요. 의료업을 위해서 다시 투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래도 환자 진료에 돈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그나마 줄 거 아니냐라는 마구잡이로 돈을 벌려고 막 병원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죠. 대기업들이 저 병원이 돈이 되겠다 싶어서 막 투자하고 그걸 다시 회수한 돈을 자기 기업에 쏟아붓고 이런 식이 되면 완전한 영리기업. 그러면 재벌 가족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번 돈은 병원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병원은 영리병원입니다. 그렇지만 영리법인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병원은 아닌 거죠. 이제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에 의해서 병원이 세워진다면 병원에 투자한 사람한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의 이익을 빼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또 의사 면허증이 없이 돈만 있다고 해서 병원 차릴 수도 없게 돼 있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비영리 병원 법인들은 병원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겨서 차익을 남길 수도 없게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가 혜택을 주고 사회의 공적인 자산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병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막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민영화, 재벌병원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대형 병원을 차리면 쉽게 대박을 터뜨리고 돈을 버느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액 연봉의 의료진을 갖춰야 되고 첨단 의료 설비도 갖추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수익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는 진작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팔 때 막 광고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을 막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기는 어려운데 그러니 수익은 잘 안 오르고 엄청난 돈은 들어가니까 새로운 영리병원을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그거는 재벌 정도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꾸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 재벌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리법인에 의한 대형 병원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다.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중에는 미국의 영화 시콘가요? 그걸 거론하면서 걱정과 불안이 많죠. 미국식의 의료 민영화나 상업화까지 가려한다면 사실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들 다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병원의 영리 자회사까지만 허용한다 해서 병원이 아예 영리 법인화 한다도 있고 병원이
아예 인수합병을 서로 해가면서 돈을 남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리법인이 약국까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민영화의 여러 단계들인 거죠. 예. 거기다 보험 체계도 바뀝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이랑 민영의료보험이 서로 경쟁을 하고 병원들이 우리는 국민건강보험 환자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건강보험 틀석에서 자기네들은 탈퇴해서 나가버리고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해지면 그게 이제 완벽한 민영화. 의료 민영화인데 정부는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까마득하게 남지 않았냐.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그저 병원이 숙박업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다. 뭐 꽃이나 팔고 장의 사업이나 하고 뭐 이 정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원과 상관이 없는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린 거기까지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선을 언제 넘느냐. 그렇죠. 이거죠. 지금까지 공들인 건강보험 체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면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갖다 이렇게까지 막 추진할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료 민영화에 해당되는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열기 시작하면 그다음 것도 살짝 열어주고 이렇게 그거 이제 조금씩 갈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철도 민영화 때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도 정부는 수서 KTX까지만 그리고 절대로 민간 자본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계속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는 분명히 비영리법인이었는데 병원이 진료가 아닌 다른 부대 사업에 한해서라고는 하지만 자회사를 세울 길이 열리고 그 자회사가 영리를 추구하게 되니까 공공의료의 한쪽이 허물어지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외부 자본이 흘러 들어갈 거고 투자자의 위주로 수익을 올려줘야 하니까 의료 상업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게 뭐 이번 조치가 환자 진료 분야는 아니고 다른 관련된 부대 사업으로 자회사 세우는 것까지만 허락하는 거니까 의료 민영화로 이 자체는 볼 수 없겠지만 그 다음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뭐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의사협회도 아마 어느 정도는 걱정에 의한 것이지 지금 이게 의료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기는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휴게실에서 김현정 앵커가 쉬고 있는데 제가 문을 갖다 슬쩍 열고서 내가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닫혀있던 문을 열었으니까 안 나갈 거면 왜 열었겠냐. 당연히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기막힌 비유네요. 나 조용히 있고 싶는데 문을 여니까 짜증난다. 이렇게 하니까 반발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겠는데 이렇게 이제 엉거주춤한 거죠. 그러면 그 증거로 문을 다시 닫아라. 정말 안 나가겠다는 뜻이 분명하면 문을 닫아버려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휴게실 공기도 덥덥하고 안 좋으니까 문을 조금 열어놓고. 환기 차원에서 그러는데 왜 그래. 오해하지 마. 이런 거. 그 말이 또 틀리는 말도 아니에요. 덥덥하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문을 잠깐 여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 문을 연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건의료는 분명히 공공성이 짙지만 세계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노령화되고 노령화된 인구는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거죠. 또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고 해서 중국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환자들도 늘고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고 병원 시스템을 수입해 가고 싶고 결국 의료 산업이라는 것은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딱 눈에 있는데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니까 정부도 이제 안타까운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공기가 텁텁하니까 공기 조금만 문을 열고 이제 환기를 시키자는 건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거죠. 아무튼 정부가 어떤 약속들을 분명하게 어떤 장치들을 하는지 하나씩 이제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거죠. 변상욱 대기자 오늘 쉬운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